자,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 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재무제표는 우리 그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자본 이게 이제 기본 요소가 되겠고, 우리 포괄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어떻겠습니까? 수익, 비용 이런 게 있겠죠. 자, 그다음에 현금 흐름표의 기본 요소 앞서서 봤습니다. 영업활동, 매출, 매입 이런 것들. 그다음 투자활동, 자산의 취득이나 처분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 재무활동, 차입금을 차입했다, 차입금을 상환했다, 주식을 발행했다, 막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본 요소가 될 것이고, 그다음 자본 변동표, 요거는 뭐 다양하겠지만 크게 대별을 하자면 뭐 소유주의 투자, 뭐 주식 발행이나 막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소유주에 대한 분배, 우리 배당이나 막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 요소로 기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 자, 우리가 이제 눈여겨 볼 거는 자산, 부채, 자본, 재무상태표. 그다음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손익계산서 이거의 수익 비용 요거에 대한 기본 요소죠. 각계 전투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야부리가 쫙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깝깝합니다. 그냥 읽을 거리인데 한번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보면 자, 밑에 이제 크게 자산, 부채, 자본이 있죠. 바로 재무 상태와 관련돼 있어요. 그다음 맨 밑에 수익, 비용, 당연히 경영 성과 요거와 관련이 있다. 자, 그런 얘기고. 자, 재무 상태 중에서 이제 자산부터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의 정의. 이거는 우리가 이제 회계학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그 기본 마인드라고 할까? 기본이라고 할까요? 자, 그런 거예요. 누가 이제 회계학을 이제 공부했는데 누가 이제 물었어요, 나한테. 야, 자산이 뭐니? 글쎄, 자산이 뭘까? 이러면은 곤란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정도 말은 해줄 줄 알아야 그래도 회계학 공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정의 보시면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결국은 내 건데 돈이 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래 경제적 효익. 경제적 효익이 뭐냐? 그냥 썰푸른 얘기입니다. 뭐 직간접적으로 미래 현금 흐름 창출에 기여하는 잠재력을 말한다. 좋은 얘기예요. 공자왈, 맹자왈 그러니 해두시고, 그다음 자산이 갖는 미래 경제적 효익은 다양한 형태로 유입될 수 있다. 자산뿐만 아니라 밑에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지배를 보시면 여기서부터가 조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자산과 관련해서. 자, 먼저는 지배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게 그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산이 과연 물리적 형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물리적 형태. 그 다음 자산이라는 게 반드시 법적인 어떤 소유권이죠. 소유권이 있어야 자산이냐. 그 다음 자산은 이제 예를 들어서 건물이란 자산이 있으면은 건물을 갖다 구입하기 위해서 돈이 나가죠. 반드시 지출이 있어야 되느냐. 자, 요게 이제 이번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뭐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게 그나마 이번 시간에는 조금 중요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 필요 없다. 필수 조건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불요. 물리적 형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 다음 소유권, 법적인 소유권이죠. 법적 소유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 다음 지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자, 요런 얘기입니다. 자, 사례를 이제 들어보자 이런 얘기예요. 물리적 형태가 자산을 이식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필수적인 건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사례를 들면 바로 특허권이에요. 무형자산이죠. 특허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물리적 형태가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형자산으로서 특허권이라는 걸 잡습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얘기는 뭐 뒤에서 자세히 하겠지만은
자,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법적 소유권이 반드시 필수적인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소유권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만 자산이다? 이건 아니란 뜻이에요. 그 사례를 좀 들어보면 우리 수준은 넘습니다. 수준은 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바로 우리 금융리스와 관련된 얘기예요. 우리 수준을 넘는다고 그랬죠? 그냥 듣기만 하세요. 우리가 리스라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컴퓨터 5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컴퓨터는 좀 그렇고, 자동차라고 해볼까요? 자동차가 필요한데, 한꺼번에 사기엔 한 5천만 원이 든다, 이렇게 해보면은, 그 사기가 좀 뭐하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료를 내가면서 리스 회사로부터 빌려서 써요. 이걸 리스라고 합니다. 리스인데, 리스는 형태에 따라서 운용 리스, 금융 리스 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금융 리스를 보면은, 금융 리스 회계 처리가 아주 골 때립니다. 이게 뭐냐면, 금융 리스는 거의 내 거나 다름없다. 리스 자산을 사용하는 사람이죠. 이거 리스 이용자라고 그래요. 리스 회사, 리스 이용자 이렇게 하는데, 이 법적인 소유권은, 이 자동차의 소유권은 리스 회사에 있어요. 하지만 마치 이 리스 제공자가 자기 재산인 것처럼 리스한 자산에 대해서 금융리스 자산을 잡아요. 그런 다음에 그 금융리스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도 리스 이용자가 인식합니다. 특이한 그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소유권은 리스 회사에 있지만 마치 리스 제공자, 리스 이용자가 자기 것인 양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갑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소유권이 필수적이지 않다라는 것의 사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출이 반드시 발생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수중자산을 예를 들 수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누군가 나에게 증여를 했어요. 받은 사람 입장에 수중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건물을 공짜로 나한테 줘버렸어요. 나한테. 너 가적으로 줘버렸어요. 일반적으로 건물이 들어왔다 하게 되면 지출을 해야죠. 돈 주고 사와야 되는데 누군가 나한테 건물을 그냥 공짜로 줘버렸어요. 그러면 건물 잡고 우리 회계상 자산 수중 이익이다라는 수익을 잡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자산에 대해서 건물 돈 나간 게 있어요? 지출 발생이 없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공짜로 받았다면 건물이라는 자산이 인식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출 발생이 반드시 자산을 인식하는데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이거는 그나마 이번 시간에 좀 의미가 좀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이제 지배, 그 다음 과거 사건의 결과,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부채를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정의 나오고 있죠. 누군가, 너 회계학 공부했다며 부채가 뭐야? 이렇게 하면은, 부채가 뭐더라? 줄 돈인데. 이렇게 하면, 허접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딱 말해주면은, 얘 회계학 좀 하네구나. 좀 이렇게 보겠죠. 정의.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미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다. 좋은 얘기죠. 자, 요렇게 부채는 정의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현재 의무와 관련해서 보면은 첫 번째는 보증 기간 후 제품 하자 수리 방침을 정한 경우 판매 제품 관련 지출 예상액은 부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사례가 바로 우리 판매 보증 충당 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충당 부채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일단은 그러려니 해두시고. 자, 매출이 일어났으면 판매 보증을 했다. 이럴 경우에 추후에 다음 연도에 가서 어떤 사람이 제품에 하자가 있습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보증과 관련된 수리비 같은 거 있죠. 보증비가 나갑니다. 그걸 예상을 하는 거예요. 추정을 합니다. 앞서서도 우리 추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충당부채. 바로 이게 대표적인 건데. 추정을 해요. 기말 시점에 가서 다음 연도, 그 다음 차후 연도에 보증기간 동안에 보증비가 얼마나 발생할지를 추정을 해요.
매출액의 한 5%는 발생하더라 하게 되면 그만큼을 미리 비용을 잡아요. 보증비 비용 잡고 판매 보증 충당 부채를 미리 잡습니다. 부채를 잡아요. 그랬다가 다음 연도에 가서 실제로 보증비가 발생했다 하게 되면 얘를 건드립니다. 판매 보증 충당 부채 없애고 현금 나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더라. 이게 충당 부채죠. 자, 이런 식으로 보증기간 후 제품 하자 수리 방침을 정한 경우 판매 제품 관련 지출 예상액 요거 충당 부채죠. 이게 부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요거는 밑에 표 밑에 주의해 보시면 나옵니다. 자, 충당 부채 주의. 현재 의무를 수반하며 나머지 정의 충족 시에는 금액을 추정해야 하더라도 부채다. 추정하고 있죠. 매출액에 얼마나 발생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추정하더라도 부채다. 이게 바로 충당 부채예요. 이런 식으로 부채가 잡힐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위로 올라가서 현재 의무. 현재 의무와 미래 약속은 구별되어야 된다. 당연한 말이에요. 미래 어떤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부채냐? 아니란 얘기예요. 사례가 미래 특정 자산을 취득하겠다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은 현재 의무가 발생치 않는다. 미래 특정 자산을 외상으로 취득하겠다는 어떤 결정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다 이런 얘기죠. 이 자체로는 지금 당장은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를 잡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이 야부리. 이건 무슨 뭐 국어 시간도 아니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 자원의 유출. 현재 의무 이행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행이 된다. 자산하고 똑같죠? 다양합니다. 자, 주의해 보겠습니다. 주의. 의무는 채권자의 권리 포기, 상실 등에 의해서도 소멸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채무 면제이익이에요. 예를 들어, 자, 내가 차입금이 있습니다. 상대방한테 빌려온 돈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요즘같이 돈 또 오른 세상에 차입금, 돈 안 받겠다 이런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특이하게도 상대방이 야, 그 돈은 내가 안 받을게 해버렸어요. 그럼 차입금, 부채가 소멸하게 됩니다. 안 받겠다니까. 부채가 소멸하고 여기에 관련된 이익 봤다 해서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수익이 이렇게 계상이 되더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채가 저렇게 소멸한다, 감소한다.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자본을 보겠습니다. 자본. 자, 여기 재무상태표입니다. 자, 재무상태표에 이제 자산, 그 다음 부채, 그 다음, 이거 뭐예요? 나머지가 자본이죠? 자본. 자,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이거에 대해서 정의를 보시면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자녀 지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뭐라고요? 부채가 뭐라고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이다. 정의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실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자, 우리가 자산이다, 부채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산이나 부채는 다 개별적으로 측정이 돼요. 건물이 얼마, 현금이 얼마, 상품이 얼마, 재고자산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부채, 차입금 얼마, 미지급금 얼마 이런 식으로 탁탁 이렇게 개별적으로 측정이 됩니다. 하지만 자본은 특성이 그거예요. 개별 측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자산이나 부채처럼 개별적으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이거를 우리가 자본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본. 됐죠? 개별적으로 측정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 좀 주의하시고. 자, 그 얘기가 이제 밑에 재무상태표 FP에 표시되는 자본의 금액은 자산의 금액, 자산과 부채 금액의 측정에 따라 결정되며 자본은 개별적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 단순하게 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자본을 다양한 용어를 써서 표현이 됩니다. 자, 써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도 있지만. 첫 번째 이 자본은 순자산이다. 이런 말을 해요.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조선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 소유주 청구권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다음 자녀 지분이다. 왜?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따라지기 때문에 자녀 지분 이렇게 말하고 자기 자본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앞으로 이 중에서 어떤 게 나와도 이거는 뭐다? 자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자, 자녀 지분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하면은 자녀 지분. 자, 부채는 우리가 해요. 부채. 요거는 채권자 청구권이다 이렇게 말해요. 대표적으로 돈 꼬았다 그러면 은행에서 꼬우기 때문에 채권자가 누가 됩니까? 은행이 되겠죠? 그런 식이에요. 자, 우리 어떤 회사가 망했다 하게 되면 청산이라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빚잔치를 해요. 그럼 제일 먼저 누굴 줘야 됩니까? 채권자를 먼저 줘야 돼요. 채권자 먼저 주고서 돈이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소유주 청구권, 주주들이죠?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주식이 다 휴지 쪼가리 돼서 다 날아가 버려요. 받을 돈이 없어요. 그게 바로 자녀 지분이라는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게 그만큼 또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어쨌든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주의해 보시면은 그런 얘기 나오죠. 자본은 주식의 시가총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한 말이에요. 자본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 장부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장부상의 자본이고, 주식의 시가총액이라는 건 우리 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를 말해요. 주가. 당연히 주가랑 장부상 자본은 이거는 개념 자체가 틀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가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고 이거는 장부상 가격이고, 자, 당연히 그거는 우리 야부리 문제 얘기 나왔을 때 이거는 당연히 틀린 말이구나. 그죠?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동일하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경영 성과와 관련된 수익 비용은 뭐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간단하게. 자, 수익 정의죠. 또 회계학 좀 했다 그러면 또 수익이 뭐냐 그러면 요 정도 말은 해줄 줄 알아야 또 회계학 좀 했구나 이렇게 얘기 듣겠죠. 자, 정의. 기업 실체의 경영 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산의 유입은 뭐가 있을까요? 자산의 유입. 주식을 샀는데 내가 배당을 받았다 하게 되면 현금 들어오죠? 자산이 증가합니다. 현금하고 배당금 수익이다. 이렇게 잡혀간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부채의 감소는 위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부채의 감소. 이런 거예요. 차입금. 누군가가 로부터 돈을 꿨는데 안 줘도 돼.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이 발생해요. 채무 면제 이익이다. 부채가 감소하면서 이런 식으로 부채의 감소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 다음 비용을 보시면 정의. 기업 실체의 경영 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 또는 부채의 증가다. 자산의 유출. 그럼 뭐가 있을까요? 회사에 이제 종업원들한테 급여를 지급했다 하게 되면 현금이라는 유출이 발생하죠. 자산의 유출. 급여 인식하고 현금 나갔다. 이럴 경우에 이제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 부채의 증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자 비용이 있는데 단기 말까지 이자를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럼 지급 안 했다고 이자 비용 인식 안 합니까? 우리 발생주의에서 이자 비용 인식하자. 지급 안 했어도 이자 비용 하고서 부채의 증가가 나타납니다. 이자 비용 찾고 부채가 뭐 있어요? 관련된 미지급 이자라는 부채의 증가를 이렇게 가져온다. 자,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는 간단하게 그냥 정리만 좀 해두시고, 그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 뭐 MVP 칠 거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뭐 참고는 아닙니다. 그나마 좀 MVP 칠 게 요 정도. 요건 쳐야겠네. 이건 자주 등장합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자, 요 정도 뭐 중요하고, 나머지를 뭐 머리에서 지워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긴 한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는 뜻이에요. 자, 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